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설은 잘 보냈습니까? 네. 어른들한테 설을 쉬기가 참 힘들죠. 예전에 우리가 설을 어릴 때 이렇게 설을 쉴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설을 쉬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설 풍속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야생고 사수의 음용과 보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강의에서 야생고수차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야생고수차는 원료가 가장 맑은 차지요. 그래서 야생고수차를 마시면 불편한 속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속이 편안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생고수차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단전도 열어주고 몸 에너지도 레벨업 시키죠. 야생고수차를 매일매일 마시는 것은 사실은 어쩌보면 산삼달인물을 매일 마시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매일마다 이렇게 야생고수차를 1리터 정도만 마시도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현수막에 하루하루 건강하게라는 문구가 있지. 그걸 여러분들이 현실로 와닿을 겁니다. 참을 먹으면 몸이 풀리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예, 불편하시면 좀 다리를 편안하게 뻗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면에서 보면 야생고수차는 굉장히 특별한 차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차이므로 보통 우리가 마시는 간목형 보이차와 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는 그 간목형 보이차를 마시듯이 그렇게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야생고수차는 특별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야생고수차를 음용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특별하지만 굉장히 의외로 쉬워요. 왜냐하면 연하게 마시면 되거든요. 연하게 마시는 것이 야생고수차의 키포인트죠. 야생고수차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진하게 마시지 않아도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연하게 마시도. 진하게 우려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를 연하게 마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 양을 적게 쓰고 우리는 시간을 빨리 우리면 되죠. 그러면 사실은 어쩌면 차가 연하게 우려지죠. 여러분도 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차가 차 맛이 연하게 우리더라도 차 맛이 제대로 우러나야 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정한 차의 양과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차인가에서 말하는 야생고수차를 우릴 때 쓰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ml에 2.5g 정도를 사용하죠, 양을. 그리고 우리는 시간은 10초 이내로 우리시면 되죠. 그렇게는 물을 따라서 따르기까지가 10초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하게 우려지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만약에 진하게 우려진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조건들이 잘못된 거죠. 그렇기는 우리는 다른 조건들을 검토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차를 우리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처음에 차, 물, 다도구, 우리는 사람이 필요하죠. 차는 어떻습니까? 차는 야생고수차로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방법을 250ml에 2.5g 10초 이내로 이렇게 매뉴얼화 시키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 물과 다도구만 검토하면 됩니다.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 어떤 다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차가 진하게 우려질 수도 있고 연하게 우려질 수도 있지. 그럼 먼저 우리가 다도구부터 한번 검토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차를 연하게 우리는데 어떤 다도구를 써야 가장 연하게 잘 우려질까요? 그것은 유리입니까? 어디서 컨닝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내준 프린트물에 다 유리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아유, 컨닝도 잘 하셔야 돼, 이제. 맞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렇게 이제 차를 우리는데 차에 대해서, 차 맛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도구를 써야 되죠. 그 다도구가 유리 제품이라든지 경질 백샤 쪽이죠. 그래서 유리 제품을 쓰는 것은 온전하게 그 차의 그 차 맛과 성질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낼 때 그거는 유리 제품을 써야 하죠. 그래서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유리 제품을 많이 사용하죠. 그 이유는 유리 제품이 실험하고자 하는 그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려내는 맛과 성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경질백자 같은 경우에서는 차를 품평할 때는 경질백자를 쓰죠. 이런 두 가지 유리 제품이나 경질백자를 써야만이 차가 연하게 우려지고, 그리고 차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국 자소원 그는 어떻습니까? 보통 차를 우리는데 자소를 많이 쓰죠. 중국 자소는 차를 연하게 우려지지가 않아요. 그래 차 맛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그래서 온전하게 차를 마시려고 그러면 중국 자소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소는 독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를 잘 빨아들이고 내뿜죠. 그래서 그래도 굳이 자소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폼이 나잖아요. 폼생품 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굳이 자소를 쓰고 싶으면 자소의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자소처럼 이렇게 찬물을 잘 빨아들이고 내뿜는 제품을 쓸 때는 그 이전에 마셨던 차 맛도 자소 안에 품고 있을 뿐더러 농약이나 화학 비료도 자소와 같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생고수화수를 마시더라도 사이좋게 같이 우러납니다. 농약과 비료가. 그래서 농약 치지 않는 차를 마시고 싶어서 야생고수차를 선택해갖고 마시려고 그러는데 다구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온 수 없이 농약을 마셔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체크되지 않은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농약이나 비료에 대한 몸의 반응이 일어나야만이 체크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썼던 차도구를 쓰시고 싶으면 새로운 자소를 사서 그것을 다루어야 되죠. 새로운 자소를 쓰고 그리고 야생 고수차만 마시는 자소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죠.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몸소 체험을 통해서 알았던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친구들을 만날 적에 전통 찻집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물론 술집에서도 만났습니다. 그거는 밤이고 이거는 낮이에요. 찻집에서만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차곡차곡을 할 줄 압니다. 차도 마실 줄 알고 곡차도 마실 줄 알지. 그래서 차곡차곡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다른 지방에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전통 찻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유리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올 수 없이 그 집에 쓰던 자소를 사용했죠. 저는 항상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야생고수차, 천년수를 우려 마신데도 불구하고 목도 따갑고 위장도 아프고 눈도 따갑고 그랬지. 왠지 눈이 빨개져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간이 약해서 그래서 눈이 토끼 눈이 되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약이나 화학 비료에 대한 몸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완전하게 체험을 했죠. 그전에도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렇게 저희
운보다운에서 마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바깥에서 마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당한 거죠. 그래서 차를 잘 빨아들이고 내뿜는 제품들이 몸 반응을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차도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차를 마실 때는 이 점을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이차를 좀 권하고 보이차를 오래 묻던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잘 안다고 예전에 마시던 차소 그대로 저희 보이차를 사가 마시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마시면 야생고수차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죠. 그렇게 좋은 차를 사서 나쁜 다도구에 이어서 마시는 꼴이죠. 그렇게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강의를 들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차를 섞어 마시면 이것이 비료농약인지 아닌지가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는 한 가지 종류만 계속 마시다가 다른 차를, 비료농약이 든 차를 마시면 몸이 알 수가 있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차는 이 정도로 하고, 차도 거의 대신 이 정도로 강의하고, 그러면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물은 어떤 물이 차를 연하게 우는데 가장 좋겠습니까? 물은 큰 영을 안 넘어야죠. 사실 몸 반응으로 볼 때 미네랄 없는 물이 가장 좋죠. 미네랄 없는 물이 순수한 물입니다. H2O만 있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칼륨, 마그네슘, 칼슘, 황, 염소 이런 게 하나도 없죠. 그것이 가장 순수한 물이죠. 그래서 이런 물이 찬물로도 가장 좋고 음용수로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에따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생, 무미, 무친 물이 가장 좋은 찬물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그 말이 어쩌면 가장 순수한 물에 해당되는 표현들이죠. 잠시 제가 차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목이 말랐어. 그래서 물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미네랄 있는 물이 좋다, 미네랄 없는 물이 좋다, 크게 대립되어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지식적인 논쟁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몸으로 검증할 수 없으니까요. 몸이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몸으로 만약에 검증이 가능하면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식이 되죠. 만약 몸 반응이 일어나지면 그렇게 비료나 농약에 대한 몸의 반응이 일어나듯이 물에도 그런 반응이 일어나집니다. 그 정도로 몸이 예민해지죠. 그렇게 되면 물에 대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몸으로 검증이 가능하니까, 마셔보면 아니까 먹어야 되는 물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사실은 미네랄 있는 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미네랄 있는 물이 물 자체가 소화가 안 되거든요. 미네랄 없는 물들은 마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미네랄 있는 물은 소화가 안 돼요. 다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를 뿐이죠. 저희들 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제가 만약 미네랄 있는 물을 마시면 속이 굉장히 메스꺼워요. 어떤 물은 구토를 하고 싶을 정도고, 그리고 통증도 일어나죠. 아프죠. 위장이 아프고. 그리고 속이 좀 불편해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물 자체가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음식도 어떻습니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고 건강한 음식이고 맑은 음식이듯이 물도 똑같죠. 물도 소화가 잘 되는 물이 좋은 물이고 건강한 물이고 맑은 물이에요. 그래서 몸 반응이 일어나면 미네랄 없는 물, 그렇게 순수한 물이 소화가 잘 되는 물이죠. 그것이 가장 좋은 물입니다. 요즘 물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있죠. 미네랄이 있는 생수에는
무조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그러나 미네랄이 없는 물에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거는 미네랄 없이 다 걸러주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어쩌면 걸러줄 수 있죠. 아직 거기 학계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미네랄을 걸러줄 만큼 정교한 정수기가 되면 미세 플라스틱도 충분히 걸러줄 수 있죠.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없는 순수한 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속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물이 맑고 가볍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됩니다. 건강한 물이죠, 이런 물들이. 이렇게 이런 물과 아까 말했던 유리라든지 경질배차의 차독을 써야만이 차가 진하게 우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삐걱해가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 쓰면 차가 진하게 우리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어쩌보면 차를 진하게 우려 마셔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몸이 좀 안 좋다든지 식후에 소화가 좀 안 되다든지 속이 더부룩할 적에, 그리고 뭐 감기 몸살 기운이 있다든지 피로감을 많이 느낄 때는 차를 약간 진하게 마시면 훨씬 좋죠. 이것은 제가 체험한 것이 아니고 이전 차인스쿨의 원장님이 직접 체험한 것을 오늘 제가 이 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한잔 드세요, 편안하게. 저도 좀 마셔야 됩니다.